네, 여러분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넷플릭스의 다큐 시리즈 나는 신이다. 예, JMS 사태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이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어떤 긴 연속선상에서 이제 통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맥락 없이 어떤 이제 한 문장이라든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맹신하다가 이단이나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평소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전에 이제 신천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나 그 20대 젊은이들, 10대 후반부터 20대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이제 신흥 사이비나 이단 종교에 빠져서 이제 젊음을 청춘을 다 날려버리는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이런 그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더더욱 그 이전부터 이제 10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JMS라는 종교가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냐면 스카이대, 굉장히 명문대로부터 처음에 이제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뇌시키는 그런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맹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성경을 이제 통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부분만을 이제 딱 따가지고 본인의 이득에 맞게 적용을 하다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은 뭐 사이비 이단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이제 미혹하는 영이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잘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정답을 찾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그런 교육 분위기잖아요. 우리 교육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알게 모르게 한 길만이 있다라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 중에 또 우리 교육이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십 년 전에 이제 JMS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스카이대, 굉장히 서울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퍼져나가게 된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이 분별력이 있는 것과 꼭 같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문대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 분별하는 능력,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또 이게 메타인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위한 메타인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방법이 꼭 어느 하나에만 있다. 그렇게 해서 맹신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정말 다양한 길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다 라는 어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야지만 정말 이제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육에서는 너무나 정답 찾기에만 연연하고 이 정답을 잘 찾는 사람들만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또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심리 용어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은 그 길 밖에 다른 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지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한 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딱 나와봤더니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은 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예,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들도 이게 뭐 폭넓게 우리가 보자면 이런 어떤 문화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JMS 사태에 대해서 어린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미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 이제 사고하는 능력, 예, 한 가지 정답만 찾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그 유혹을 당하더라도 그것에서 이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20대가 빠져드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마약도 굉장히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현상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우리 교육 자체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에 좀 많이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의 선생님 세대, 부모 세대가 이미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성인이 되었고 사회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악순환이 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사고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세대가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혹은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 어떤 중독 같은 것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게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과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JMS 사태에서도 메이플이라는 아가씨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당당하게 오픈을 한 셈인데요. 저는 굉장히 지켜줘야 되는 젊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메이플 씨도 굉장히 어렸을 때 가정에서 안정적인 어떤 정서 상태로 이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중독에 빠져드는 청년들의 이면을 보면은요, 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어떤 사회가 주는 어떤 그 지위의 높낮음에 대한 어떤 시선들, 편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이 또 악순환처럼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 불안에 젖어들게 된다라는 점이 저는 또 이 사태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뭔가 대학엔 들어갔지만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냥 한 길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가이드가 되어줄 만한 사람들에게 쉽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점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옆에서 조금만 부모님에게서 못 받았던 그런 사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채움받지 못했던 그런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 사이비나 이단의 조금만 어떤 관심과 애정에도 아이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뭐 너가 못났으니까 네가 그런데 미혹되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이렇게 미혹이 될 수 있는데 내면에 단단함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어디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어떤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잘못된 길임을 알면은 이제 멈출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누군가가 있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을 하더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예,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아니면은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길을 꼭 가야만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안에 단단한 사랑과 믿음에 그런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빠져 있어서는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뭔가 진리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의견도 좀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어떤 길을 잘 이렇게 구분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의 그 경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점, 정답만 찾는 이런 교육 과정에 뭔가 문제를 좀 제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직은 이것이 이제 막 교육이 뭐 바로 바뀌지는 않는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조금 대화를 폭넓게 나누시기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좀 사회를 좀 통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맹신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메타인지를 사용해서 정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대화가 되려면 사회에 있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다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이렇게 아이들도 내 의견이랑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유도하시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동등하게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저런 의견들도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너의 생각은 어떤 것 같으니? 이 정도는 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좀 분별력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듣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좀 주말에 이 생각으로 굉장히 좀 괴롭더라고요. 예.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쪽으로 조금 우리 아이 또래거든요. 제 아이가 첫째가 이제 20대이다 보니까 더 많이 몰입이 되어지고, 아이들하고도 특별히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들하고도 이 생각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예,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